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의 성공점포 꿀팁과 그리고 소상공인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꿀작가 이철민입니다. 오늘 저하고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사람은 느끼는 동물이다. 소비자도 그렇다. 라는 주제로 호모센스쿠스, 본능, 오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기억시켜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소비자와 그리고 마케팅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나를 이제 본능적으로 기억시키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은 콘셉트라고 하죠. 그리고 CSCS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억시킬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센스쿠스, 사람은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느낀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띄워드렸습니다. 왼쪽 사진이 있고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이틀쯤 뒤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어서 커피를 어디로 마시러 가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왼쪽 점포와 오른쪽 점포 중에 어떤 점포가 우리 사장님들 머릿속에는 먼저 떠오를까요? 각자 한번 대답을 속으로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하기에 또는 기존에 제가 몇 분에게 물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사진이 더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사장님들은 어느 쪽 사진이 먼저 떠오를까요? 그 대답은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왼쪽 점포가 있고 오른쪽 점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사진은 컬러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이 이미지는 왼쪽 점퍼는 컬러 중심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형태, 글자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만약에 한 이틀쯤 뒤에 왼쪽 점포와 오른쪽 점포를 떠올린다면 과연 어느 점포가 먼저 떠오를까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사장님들은 어느 쪽의 점포가 먼저 떠오를까요? 앞서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 이 이미지에서의 점포는 오른쪽이 월등히 많을 수 있습니다. 컬러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가 강렬하죠. 그러나 요 이미지에서는 왼쪽은 컬러, 오른쪽은 형태의 이미지라서 사실은 의견이 반반 정도로 나누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각자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감각이 작용하는 것이 각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것이 옳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술 사진 두 장이 이미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우리 이 사장님들께서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두 입술 중에 어느 입술이 더 오래 기억에 날까라는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과연 우리 사장님들은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더 오래 기억이 갈까요? 물론 왼쪽 사진이 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더 먼저 떠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른쪽 사진이 더 오래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브레인 스크립트라는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 뇌에는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 있는데, 브레인 스크립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험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꼈었던 경험으로 형성된 그런 어떤 생각의 관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입술에 대한 생각 관성은, 입술은 분홍색 또는 빨간색 해서 그 적색 계열의 입술에 익숙해 있다라면, 그런 생각의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른쪽 사진은 그 관성, 브레인 스크립트를 파격적으로 깨는 사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장의 사진을 보았을 때 오른쪽 사진에 대한 내가 원하지 않은 작은 충격으로 인한, 색감에서 오는 작은 충격으로 인한 그 기억이 더 오래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브레인 스크립트, 생각 관성이 깨질 때, 생각 관성에 어떤 영향을 받을 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더 오래 각인되거나 더 오래 기억된다라고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장 사진 두 장을 또 보여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미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장의 시장 사진, 한 시장은 서울에 있는 어떤 시장이고요. 또 한 시장은 경기권에 있는 어떤 시장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두 시장 정문 사진을 보았을 때 한 일주일쯤 뒤에 어떤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 사장님은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과연 우리 사장님들은 이 시장을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의문이 듭니다. 이 얘기는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왼쪽에 있는 시장이 이름이 A고 오른쪽에 있는 시장이 B라고 한다면, 그 A와 B를 서로 간판을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바꾸더라도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모습이 그렇게 특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장을 놓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특징이 없을 경우에 별 그렇게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데, 사실 중기부에서 발표하는 전통시장 상점가의 수는 전국에 1,413개소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1,400개가 넘는 이 시장들의 특징을 우리는 과연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시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시장은 어떤 시장이야 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모두 의문이 좀 생기는 바입니다. 시장을 또 이어서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시장과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장을, 만약에 세 개의 시장을 비교한다면 과연 한 일주일쯤 뒤에 우리는 과연 이 세 번째 시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세 번째 시장에 정문에 사용하고 있는 저 컬러, 그리고 저 어떤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특징적이다, 좀 더 차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특징 때문에라도 우리가 저 시장의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왜 정문에 노란색 바탕으로 해서 그 만화 캐릭터가 들어가 있던 시장이 어디 있지?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저 시장에서는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좀 비슷한 시장들과 달리 색깔을 사용하고 형태가 다른, 크기가 다른 형태의 간판을 사용함으로 해서 좀 더 특징을 뽑아내었다. 그래서 요 시장과 이 시장은 적어도 기억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좀 기억하는 소비자들이 또는 시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진을 여러 장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의도는 색깔과 그 다음에 형태가 우리의 감각, 오감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고 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컬러라든가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의 자극을 받았을 땐 그 자극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오래 기억되더라라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께 전달드리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 역시 시장 정문에 굉장히 큰 이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은행 막걸리 상품을 시장 정문에 한 4층 높이에다가 크게 저렇게 막걸리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용문 천년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이용객들은 아마 이 시장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이런 정도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야, 왜 한 달 전에 갔었던 그 시장 정문에 왜 굉장히 큰 막걸리병, 노란색 막걸리병이 있던 그 시장이 어디지? 그러면 적어도 이 시장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 머릿속에 기억을 남길 수 있다라면 이 시장은 특징을 잘 컨셉을 찾아내서 구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시장은 옆에 작은 사진 하나를 더 보면 시장 내부에 용문산에 가면 그 1100년이 넘는 큰 은행나무가 아주 이 양평군에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죠. 그 은행나무를 형상화한 은행나무 이미지를 시장 안에 또 4층 높이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높이의 이미지를 세워놓음으로 해서 저 조형물로 해서 이 시장은 왜 그 시장 내부에 그 은행나무 조형물이 있는 그 시장, 이런 정도로 시민들에게 또는 이용자,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지동시장입니다. 이 시장 역시나 우리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여러 장의 사진 중에 제일 처음에 보았던 그 특징이 없어서 어느 시장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시장보다도 이런 시장들은 굉장히 멋진 한옥 기와의 양쪽에는 또 그 창을 든 아주 그 구척장신의 포졸들이 지키고 서 있는 이 시장을 보면 아마 이 시장을 한 번쯤 와본 이제 소비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 시장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포졸들이 있었고 멋지게 그 2층 3층 높이의 한옥 기와로 되어 있는 그 시장 이름이 뭐더라? 그 시장에서 우리 뭐 했었지? 라고 아마 기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시장을 가꾸고 또는 내 점포를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권을 가꾸고 내 점포를 가꿀 때 그냥 특징 없이 하는 것보다는 특징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것을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컨셉을 잘 찾아서 그런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익스테리어를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방문객들에게 우리 상권 또는 내 점포를 기억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내부의 사진을 제가 2장 더 보여드립니다. 흔한, 우리가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시장 내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 내부의 사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일주일쯤 뒤에 시장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과 이 시장 중에 과연 우리는 어느 시장을 더 먼저 떠올리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앞의 사진은 정말 흔한 우리가 시장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시장 내부에 만화의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고
통일감 있는 색깔, 진한 노란색의 색깔을 바탕색으로 해서 저 주제색을 활용을 해서 시장 내부를 꾸미고 있고, 또 내부에는 시장 안에 화장실 또는 고객센터를 가는 저 입구에 저렇게 조명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감각, 시각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을 자극하고 오감을 자극했을 때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더 빨리, 더 오래 특징이 있는 점포, 그런 상권들을 기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사장님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네 상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상권,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상권과 내 점포는 과연 소비자들의 그 감각, 시각이라든가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컨셉이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봐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만약에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이 사장님들이 해 나가야 할 사장님만의 과제,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마케팅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상권 또는 내 점포를 먼저 떠올려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떠올려 준다면 또는 오래 기억을 해준다면 아마 소비자들은 장을 보러 간다거나 어떤 필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장님이 영업하고 있는 그런 상권 또는 우리 사장님의 점포를 방문하는 방문 기회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방문이 늘어나고 재방문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곧 저는 성공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커피 좋아하시죠? 네. 만약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커피 맛이 비슷한 두 카페가 있다면 두 카페 중에 커피 맛을 빼고, 커피 맛은 비슷하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커피 맛을 빼고 다음에 선택하는 선택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어떤 분은 나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점포가 좋더라, 또는 어떤 사장님은 나는 양이 많은 커피집이 좋더라, 또는 어떤 분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나는 더 좋더라, 또는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곳이 좋더라, 서비스가 좋은 곳이 나는 더 좋아 라고 아마 의견이 분분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커피 맛이 비슷하다면 소비자들은 그 다음 두 번째 선택 포인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지고 레시피가 많이 공유되고 오픈되고 해서 사실 커피 맛에 큰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커피 맛으로 따진다면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가 만난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루 종일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맛있는 커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그리고 커피 맛이 좋다라면, 좋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은 커피 맛의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맛의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요즘에는 소비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두 번째 선택 포인트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도 내 커피가, 내가 만드는 음식이, 내 상품이 크게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두 번째의 선택 포인트를 더 차별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감각적이고 선택받을 수 있는 또는 기억시킬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에 가장 먼저, 가장 오래 저장시키는 방법은 결국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모 센스쿠스, 본능을 자극받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능을 자극받는 것은 우리는 오감이 있기 때문에 5가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컬러 리서치 연구소에서는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은 87%를 우리의 감각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87%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오감 중에서 나머지 4개의 감각 모두 잡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감각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각만 우리가 잘 잡아도 87%의 감각을 우리는 자극하거나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이제 소비자의 오감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시각을 자극하는 방법, 시각의 컨셉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주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에는 크기를 보는 시각이 있고요. 우리의 눈은 모양을 감지하기도 하고요. 동작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크기, 모양, 동작, 컬러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을 자극하는 요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한 시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컬러 마케팅이라는 것이 시장에 이제 연구가 되고 활용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각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자 이제 하다 보니까 컬러 마케팅이라는 기술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연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컬러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하는 방법에 저는 그것을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를 또는 내 점포를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상권을 기억시키는 기술, 저는 그것을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컨셉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컨셉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의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4장 다 커피를 파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맨 위에 좌측에 보이는 상단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저 점포는 커피 전문점인데요. 아메리카노가 2,500원, 3,000원 정도 합니다. 커피 역시 맛있죠.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보이는 저 카페, 저기도 커피 전문점입니다. 저기서도 아메리카노를 파는데요. 저기서도 전문점 카페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를 제가 기억하기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 왼쪽에도 커피 전문점입니다. 내부에서 밖을 제가 사진을 이제 외부 풍광을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역시 커피 전문점인데, 이 점포 같은 경우에도 커피 아메리카노를 제가 기억하기에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하단 오른쪽에 있는 저기도 커피 전문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 커피 전문점은 커피가 10,000원이 훌쩍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고 또 커피 가격이 각각 다른 것을 왜 애써 말씀을 드렸냐면,
가만히 저 사진들을 보면 우리 사장님들 뭔가 느낌이 좀 있으실 건데, 그렇죠. 네, 컨셉이 다릅니다. 상단 왼쪽에 있는 카페는 네, 동네에서 편하게 오며 가며 들러서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컨셉을 아주 가벼운, 동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카페 컨셉을 네,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상단 오른쪽은 좀 더 전문화된,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또 맛있는 이런 사이드 푸드, 빵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먹으면서 좀 더 다른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카페를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은 네, 풍광, 자연 풍광이라는 것을 컨셉화해서 좀 이렇게 한적하게 와서 쉬면서 힐링이 필요할 때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편하게 풍광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컨셉을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 카페 같은 경우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전문 음악인들이 라이브 음악을 하면서 네, 저 뮤지션들의 라이브 음악을 제공하는 것을 컨셉화하는 네,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처럼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소비자들에게 각각 기억되는 것은 형태가 달라지고, 또 그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커피값이라도 네, 부가가치, 거기에 얹어지는 창출되는 가격, 이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셉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컨셉 역할을 하는 컨셉을 어떻게 전략화할 수 있을까? 그 전략화하는 기술에 따라서 소비자의 기억을 네, 자극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CSCS라고 합니다. CSCS는 보이시는 것처럼 네, 앞 글자의 약자인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하는 방법에는 컬러로 자극하는 방법, 크기로 자극하는 방법, 호기심으로 자극하는 방법, 이야기, 스토리로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눈에 거슬리면, 컬러로 눈을 자극하면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크기로 본능을 자극하면 네, 역시나 네,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재미, 퍼포먼스, 남다른 특별한 서비스 또는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면 네, 또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고 싶어 한답니다. 말하는 과정에서, 듣는 과정에서 또 기억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컬러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업들은 컬러 마케팅을 하고자 이렇게 네, 저 기업들은 각각 자기 기업을 대표하는 메인 컬러를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마트는 어떤 색깔일까요? 그 마트는 주제색이 뭘까요?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언뜻 떠오르지 않는 아마 우리 동네 마트는 색깔이 언뜻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나가고 매일 보는 동네 마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트의 메인색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동네 마트는 컬러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큰 책장을 만들었을까요? 크기를 가지고 고객들의 기억을, 뇌리를, 시각을 자극하기 위해서이지요. 아마 소비자들은, 방문객들은 저 큰 책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마 한 일주일쯤, 한 달쯤 지나도 머릿속에 그 강남 코엑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책장이 있는 카페, 그런 도서관이 있었지라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저 기업의 전략은 크기 컨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책장,
어마어마하게 큰 저 콘트라베이스 악기, 어마어마하게 큰 저 동물병원의 정문 입구에 있는 불독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본 소비자들의 기억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크기 컨셉이지요. 네, 또 크기 컨셉은 소점포들, 큰 기업들은 그렇게 한다면 작은 소점포들도 크기 컨셉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릇을 크게 길게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접시를 나물 반찬을 담은 저 접시를 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와, 이렇게 큰 접시도 있었어? 라는 시각을 자극함으로 해서 내 점포를 기억시키고자 하는 전략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었던 사진을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 컨셉과 크기 컨셉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호기심 컨셉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인데요. 위의 사진은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어두운 면이 보이시죠?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나 편하게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밑에 사진은 안에 너무 잘 보이죠? 심지어는 저 끝에 있는 냉장고까지 한눈에 시야에 들어옵니다. 마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 먹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인테리어, 안에 내부 구조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호기심 컨셉인데요. 이런 아주 간단한 인테리어만 가지고도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 점포는 1층은 과일을 파는 과일 가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점포는 과일보다도 사실은 그 2층에 카페에서 팔고 있는 카페입니다. 음료를 팔고 있고, 위스키를 팔고 있는 점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뒤편에 보이는 냉장고 문을 열고 사람이 만약에 냉장고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감에도 놀랄 것이지만 들어가서 만약에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다면 한동안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소비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본 아마 지나가는 방문객들은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 저게 냉장고인가? 큰일 났다. 나도 한번 언젠가 저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점포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소비자들의,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컨셉입니다. 사람은 듣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와튼스쿨의 조나버거 교수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20에서 많게 50%는 입소문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구매 결정을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닐슨 코리아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소비자의 광고원은 친구나 가족이 85%, 그리고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댓글, 추천이 한 66%가 구매 결정을 도움을 받는 그런 광고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스토리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야, 맛집 좀 소개시켜줘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정인에게 바로 이야기한다는 것처럼 첫 번째로 대상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는 광고보다, 허공에 대고 하는 그런 광고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파력도 강합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점포 이야기,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상권의 이야기, 또는 나의 이야기, 내가 만든 제품의 이야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가 베풀고자 하는 서비스의 이야기, 또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 내가 이 분야에 대한 가지고 있는 정보 등등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소재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스토리의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들으면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비자들은 컨셉, 즉 감각, 오감을 통해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고, 그 기억을 하게 되면 기억한 것을 우리는 저장하고 있다가 언젠가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꺼내서 정보 전달을 하고 입소문을 내게 됩니다. 저는 그 입소문을 내는, 기억을 저장시키는 것을 컨셉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컨셉을 만드는 기술적인 방법에는 CSCS, 고객 만족을 2배로 시킨다라는 컬러,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 컨셉, 그 다음에 호기심 컨셉, 네 번째로 스토리 컨셉을 모아서 이 4개의 컨셉을 전략화할 수 있으면 소비자의 기억을 자극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장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고의 마케팅은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더 잘하는 마케팅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마케팅은 단 하나로 고객의 생각에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내 점포 또는 나는 고객에게 제일 먼저 또는 가장 오래 기억시키고 있는 전략, 컨셉이 뭐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전략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우리 사장님들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 점포를 명소를 만들겠다, 내가 속해 있는 상권을 명소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컨셉을 찾아서 특징, 전략화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사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명소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영업, 경영, 마케팅에 임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짧지만 정리된 이야기를 우리 사장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